오늘 인천인 시간에는 꽃은 단지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징으로서 인생의 단면들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신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난 9월에 참사리 미술관에서 사는 동안 꽃처럼이란 주제로 전시회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신 우리 화가이신 김진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제가 떨리죠? 아니요, 전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청심만 먹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미리 선생님이 주신 이 화보집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꽃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마음이 설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궁중화를 그리는 작가 김진희입니다. 네, 꽃을 그리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날씨는 춥지만 화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그 참사리 미술관에서 사는 동안 꽃처럼 네. 너무 멋져요 이 표현이. 네. 네,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하셨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네. 끝났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62점 작품을 낸 것 중에 네. 제게 돌아온 건 약 한 20점이에요. 다 팔린 거예요? 네. 와.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나 멋진 그림들만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 네. 그럼 어떤 전시회였나요? 사실은 제가 약 한 38년 만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건데요. 네네. 20대 그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에 전시회를 열고 그 전시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설익은 생각들을 그림에다 쏟아내서 그 부끄러움이 저를 그림을 다시는 못 그리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은퇴한 즈음에서 제가 창고를 보니 물감통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림을 안 그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그려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약 한 5년간 준비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렇게 꽃을 주된 소재로 선택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옛 고사나 속담에 보면 꽃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로 그림을 그립니다. 1월 호봉도, 1월 반도도, 책가도, 여러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데 작업을 할 때마다 다른 의미나 시간을 그림에 투영이 돼요. 근데 특히 꽃을 그릴 때는 제가 경험한 사건, 제가 원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잘 반영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에게 꽃은 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꽃은 또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꽃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네. 흔하죠. 네. 눈 들어서 보는 곳마다 꽃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꽃들이 꼭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에서 발아하고 새싹 나오고 꽃봉오리를 맺히고 꽃잎이 터지는 순간과 또 그가 가진 특유의 향기로 벌이나 나비들과 교유하고 다시 꽃이 지고 씨앗을 맺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삶을 닮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 꽃은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시기에 다른 크기로 다른 향을 가지며 피어있는 순간도 각기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똑같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꽃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꽃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꽃마다 사람이라고 치면 그 속에 담긴 어떤 정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궁중화를 그리는 작가예요. 네. 네, 궁중화에서 꽃은 그냥 진짜 아름다운 그 매개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꽃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란꽃이 있는데 이 모란꽃은 꽃 중에 꽃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꽃 중에 꽃이라고 보게 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당나라에 대해 축천무후. 특천무. 네, 예.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주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이제 축천무가 어느 이제 눈이 부실부실 오는 날 이제 술을 한 잔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취기가 살짝 올라니까 그 흥에 못 이겨서 시를 하나 썼어요. 내일 아침 상림원에 유람할 테이니 화급히 춘신들에게 알리노라. 밤을 새워 꽃을 피울 것이니 새벽바람에 불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상림원에 가니 세상의 꽃들은 다 피거라. 라고 명을 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꽃들도 네. 이 명이 아주 아주 기세가 등등한 그 축천무의 명에 겁을 먹고 이꽃저꽃 막 피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안 피었어요. 그게 네. 모란이에요. 모란이에요. 모란은 자기 시기에 자기가 알아서 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천무가 화가 나서 네. 그 모란꽃을 불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모란을 못 봤는데 그 다음 해에 모란이 아주 찬란하게 피었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 모란꽃을 보고 그 위세등등한 축천무의 명예도 굴하지 않고 네네. 뼈에 그러니까 불을 살려진 상태라 뼈에 불을 살리는 모란이다 이거 초골 모란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후에 꽃이 계속 피고 있으니까 축천무가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낙양 쪽으로 귀향을 보냈대요. 모란을. 네. 근데 이 모란꽃이 그 해 더 찬란하게,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네. 그 후에 더 붉게 네. 빛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세등등한 권위, 권세 이거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어난 모란은 꽃 중에 꽃이 되었던 거죠. 네. 이렇게 모든 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꽃들도 저마다 자기 삶을 다 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갑자기 모란을 좋아하게 됐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리시는 꽃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란 빼고. 네네. 저는 동백하고 국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동백하고 국화는 한겨울 혹은 한여름을 네네. 견뎌내서 피는 꽃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동백은 상록수예요. 나무에서 피는데 이게 추운 소한 때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례시기의 그 초래상에도 이 동백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네네네. 그리고 신뢰와 정절의 상징의 꽃이에요. 그리고 동백은 나무에서 한번 펴서 목심화. 그 떨어질 때 뚝 떨어지죠. 네. 땅에서 떨어져서 지심화. 그 이 붉게 꼰 핑꽃이 마음에 핀다 그래서 심심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신뢰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네. 그다음에 국화는 서리가 내리는 음력 9월부터 이 산천 초목들이 다 흐드러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시기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꽃은 또 궁중화에서 국화는 자신을 지키는 군자와 네. 도덕적 이상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요. 국화랑 혼자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국화와 여러 마리의 새와 혹은 단풍나무, 괴석과 어울리면 가족의 단란함과 화목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화는 또 누님같이 네, 자상한 그렇죠. 그런 꽃이기도 네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만약에 꽃으로 태어나신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 동백이요. 동백. 전 별칭도 동백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나. 전 선생님이 그 꽃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저분이 어떤 꽃을 그렸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끄럽습니다. 자,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요거는 파초도예요. 파초도. 네. 네네. 파초도의 잎은 옛날 선비들이 글 공부할 때 종이가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초도에 먹으로 그림 그리고
혹은 글을 쓰고 공부한 다음에 물로 씻어내고 그래서 끝없이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이고요. 그 파초도 옆에 있는 모란도와 괴석은 너희가 그 학습한 것으로 남에게 이롭게 하고 더욱더 빛나거라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연잎이네요, 연잎. 네, 연잎과 그러니까 꽃이 연잎 같이 꽃. 있죠. 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두 마리는 인천을 상징하는 금개구리인데요. 아, 금개구리는 인천 기대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연히 서구에 있는 연희공원을 갔다가 마침 보았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와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네. 좀 빨리빨리 좀 보여주세요. 자, 너무 궁금해요. 네. 선생님, 네. 요거는 한 겨울을 지나고서 제일 처음 꽃을 핀다는 매화이고요. 아, 달밤에. 매화꽃이군요. 요 그림은 오로지 금으로 그렸습니다. 백매도입니다. 그럼 금가루로 그리신 네. 건가요? 네네. 다음 그림 좀 볼게요. 네. 요 그림은 한 세트인데요. 네네. 제가 가끔 한시를 읽거나 제게도 어떠한 설레임,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저기 꽃 중에서 동백과 매화가 같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그 뭐 파초도와 연꽃이 같이 있고 뭐 열매를 맺고 있는 연꽃도 있고요. 국화. 그래서 아마 이 꽃 그림은 사계절을 다 그렸는데 그립고 그립다 내게도 꽃 피는 그날이 있겠지라는 뭐 시어를 네네. 그림으로 표현했다든가 뭐 나비와 한 쌍이 꽃들과 같이 희롱하는 꿈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떠오르는 시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네. 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국화예요. 국화꽃이네요. 네. 네. 요 국화도 비단 후에 진체 물감을 사용해서 그렸고요. 아마 한국에서 국화 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화 꽃들인데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그리신 국화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죠. 네네.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는 책가도에 나오는 난이에요. 난이군요. 네, 정조대왕의 책가도 안에서 네네. 이 난만 따로 뽑아서 곱게 그려보았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호강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전시회도 안 가고 이렇게 멋진 그림들을 지금 보고 네. 있으니 자, 한 몇 작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몇 작? 네네. 네. 요건 책가도인데요. 책가도에서도 저는 꽃하고 책가도를 같이 그려놓았어요. 이 책가도에서 보면 화분에서 모란이 피고 있죠. 글 공부하고 이제 갓 장성인데 네. 번성하여라라는 네. 뜻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한 두 장면만 더 볼게요. 아이고. 작품. 이게 이것도 책가도 시리즈고요. 네. 사실 책가도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귀한 것들과 같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가도를 그릴 때는 그 시대의 유물 혹은 유명했던 물건들. 그런데 이분은 아마 이제 책을 보면서 해외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런 이제 청대 자기 예. 이들을 같이 소장했던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한 작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요 책가도도 보면 저 바늘꽃각시라는 꽃인데요. 그것은 이제 어느 건조한 땅에서도 꽃이 잘 펴요. 그리고 포도와 같이 있다라는 건 자손번성을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 속에 다 그 의미가 네. 다 있네요. 담겨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호강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그럼 꽃을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은 피고 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꽃마다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알아차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길가에 핀 그 야생화 한 풀기도 저마다의 의미를 다 갖고 있고 인생 또한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저마다의
삶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 날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따뜻하게 들려요. 네. 사실 이제 꽃을 그리실 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실제 꽃을 보고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선생님만의 상상에 의해서 그리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실제로 꽃을 관찰하고 다녀요. 네네. 인천 기대종 중에 대청부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청부채는 뜨거운 8월 오후 3시에 꽃을 개화해요. 그리고 이거는 대청도에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뜨거운 8월에 휴가 가는 것보다 네. 대청도 그 해변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그 꽃을 보고 개화하는 그 장면을 꼭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백 같은 경우는 소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1월에 제주, 2월에 여수, 3월에 대청도에 춘배까지 보러 네. 다니고요. 선운사도 가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 네. 제주를 통해서 쭉 이렇게 지도를 올라오는 경우고요. 눈 오는 날 뭐 매화 피기를 어떻게 기다려서 매화 보러 가기도 하고 홍매를 보러 가기도 네. 하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대로 연꽃을 보러 갑니다. 네. 그리고 비 온 다음 날 개청하면 개청한 날에도 연꽃을 보러 갑니다. 네. 사람도 그렇죠.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하는 그렇죠. 것처럼 꽃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꽃들도 제각각 다른 색깔을 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마다 저는 아주 그것들에 매료돼서 이렇게 짬짬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보면 진짜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벽에 낙서하던 시절? 아, 아기 때부터. 아, 농이고요. 네. 아, 저는 집에서 제가 벽에 낙서를 해도 그거를 허용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제게 이제 재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제게 주어졌던 거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64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본인이 직접? 아, 그거보다 제가 이제 네. 전국미술대회 나가면 상을 다 상 받아왔거든요. 타오고. 와.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항상 네, 네. 불려서 나갔고 그것이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미술과 저는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들께서 반대하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네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도와주시는 네. 그런 입장이셨겠네요. 제가 그림을 안 그리던 네, 그 네. 30년을 아버지는 굉장히 아쉬워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시면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동안 30년 못 하신 거를 다 더해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고 제 있습니다. 선생님 손을 보니까 막 파스를 동전 파스를 막 바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예술가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궁중화를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 제게 영감을 주거나 교과서 같은 분들은 그 단원 김홍도, 아, 회원 신윤복, 오원 김중업이지요. 네. 참고로 저도 아호는 아원입니다. 새싸가 정원원자. 그래서 흉내를 내긴 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심사임당이에요. 아, 네. 그 초충화 같은 거를 저희도 가끔가다 모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아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세밀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이거는 타고난 재능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꼬리를 말아가면서 저 수박을 언제 뜯어먹지? 라고 하는 쥐라든가 네. 꽃잎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무당벌레, 네, 네. 이 무당벌레를 쪼아보고 있는 장지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자연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통찰하시지 않으면 이 그림을 그려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심사임당의 그림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네.
선생님 그 그림 그리는 작업이 뭐랄까 선생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부분 인생 네. 이모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인생 삼모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냥 곱게 자랐던 일모작 시대,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내고 또 사회인으로서 살았던 인생 이모작 시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삼모작.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인생 삼모작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인생은 마무리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멋진 삶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뒤늦게 발견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 아이들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엄마 닮아서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나요? 큰 아이는 건축사고요. 네네. 둘째 아이는 기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그림 솜씨는 있으시죠? 잘해요. 그렇죠. 네.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 인천에서 다양한 좋은 활동들을 정말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림을 못 그렸던 그 30년 중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은 인천 예술인 총연합회 7년 재직 기간 동안에 문화활동가로 살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 문화예술 교육, 인천예총에서 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여러 교정시설이나 군시설에서 예술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재소자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걸 가로 10m, 세로 6m짜리 벽화를 같이 그렸던 것도 있고요. 네, 네. 군 장병들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극으로 만들었고 그 극을 무대에 올리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 한 7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는 문화예술교육 초창기 사업이라서 지금도 좋은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예술 경영자 실무자 과정이라고 해서 예총에서 약 5년에 거쳐서 예술가가 앞으로 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수 있지? 예술이 곧 문화가 돼라는 인식들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한 7년 재직 기간을 네네.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많은 예술가들 옆에서 예술가가 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받기도 했고 또 그런 시간을 돌아다 보면서 난 그림을 그리고 싶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되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에 결국은 항상 그 예술에 몸을 담고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네. 더 느끼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간이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 가장 귀했던 시간 같아요. 네, 그렇군요. 화가로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림을 네. 무사히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네, 네. 사실 이제 마크로스크 그림을 보고 어느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도 흘렸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못해요. 늦게 시작했기도 했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작가로서 제 그림을 보고 있자면 보는 사람이 마음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바람이 염원이 뭐 이런 것들이 들춰냈어졌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본인과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희망 같은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들을 그림으로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압니다. 끝도 없이 훈련하고 마음 공부하고 전달하는 어떤 그림의 기술들을 학습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특히 이제 마음이 산란하면 그림을 네. 못 그려요. 그러시군요. 선생님 그림 중에서 아까 저는 그 연잎에 매달려 있는 금개구리 2마리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생명들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는 그런 눈이 좀 생기는 건가? 저 혼자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다음 전시회 때 꼭 네,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이 2026년인데요. 이제 전시 준비 그럼 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이번 개인전 이후에 몇 건이 초대 전시가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4월 말견엔 세택에서 전시하는 그 트윈 갤러리 초대로 뱅크 아트 페어에 나가게 됐고요. 네네. 5월에는 미국 전시가 있고요. 또 5월, 6월에는 헤이리의 가드너스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9월, 10월 계속 연달아서 전시가 예약이 되어 있어요. 네.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그리시기는 그리시더라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셨으면 아니 제가 좀 안쓰러워서요. 손에 다 이렇게 마디마디 파스를 붙이고 계셔가지고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표현 방식이나 작품 주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돌아가신 이문성 그 무형문화재 스승의 뒷걸음을 이제 따라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만의 색채로 내 고향 인천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로 책을 쓰고 있고요. 사파를 직접 그려서 동화책을 낼 계획입니다. 또 하나, 그 동생이 하나가 명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명인인 동생 김지연과 함께 아버지 작품을 모티베이션해서 유작전을 전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인천인 시간에는 화가이신 우리 김진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